네, 마이크 들어왔고요. 아재들이 우리 이경님을 한번 놀리려고 그랬는데 매주 실패하는 거예요. 저희가 늘 없는 사람 뒷담화를 하니까 어떻게든 좀 오기 전에 먼저 방송을 시작하자, 서둘러야 된다 했는데 오늘따라 PD님께서 여유롭게 시작하시다가 타이틀이 나간 간 동시에 바깥이 분주해졌죠. 아, 오늘도 실패다 이래가면서 들어오실 때 제가 실패 탄식을. 놀리셔도 됩니다. 그런 걸 좋다 말았다 하죠. 그치. 앞에서 놀리셔도 놀리긴 됩니다. 뭐 하겠어요. 그냥 우리 열심히 전사하더라 뭐 이런. 저 열심히 싸우고 왔습니다. 좀 살살 놀려주세요. 진짜 댓글 보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뭐 그런 놈들이 다 있어요. 다 고소해버리세요. TV조선 댓글 보는 거 도대체, 아니야? 아니 TV조선이 아니야. 이게 페북에? 이제 그 페북이나 뭐 이런 데 와가지고 거기서 악플을 갖다가 막 거의 무슨 정신병자 수준으로 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경찰이 찾아간다 그랬다고요? 자갈마다인가? 참나 진짜. 강현구 씨, 강헌구. 제가 집장총 여성이라고 유명하대요, 제가. 그래서 뭐 이쁘단 소리구나.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죠. 그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아주 예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디다 대고 이것들이 진짜 그땐 막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저 유명하다고. 아, 무슨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긍정적인 쪽에서 대상이 되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고요. 저쪽에 이제 극우 막말러들 있잖아요. 민경욱 같은.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소멸해가는 과정.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상식에 기반해서 뭔가를 하면 정치인이 크는 과정이죠. 저쪽에서는 싫어하겠지만 결국 그런 목소리는 결국은 소멸해요. 똥벌이처럼. 제가 요즘 작가님들한테 전화를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경 전화번호를 섭외하는데 작가님들이 그렇대요. 그러면서 제가 뭐 판도라에서 갑자기 섭외가 왔어요. 좋네요. 아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솔직히 거기 못 나가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그냥 뭐 또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혹시 특집인가 해서 여쭤봤어요. 패널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전영직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3명이 전부 다. 근데 저는 저기 우리 선대위에서 부대변인이에요. 대변인도 아니고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 거기 나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힘들게 전화번호 얻었다고. 그럼요. 예. 자기 요즘 제 작가님들과 또 MBN인데도 거기에 또 어느 뭐 국장님께서 제 팬이라고 또 그래서 너무 왜 웃으시죠? 아니 왜냐면 그래서 열심히 방금 전에 내가 소멸해가고 열심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의 이번 주 주제는 김건희 까기. 아유, 파이팅. 이런 얘기하긴 뭐한데 열일하십니다 진짜. 근데 그런 거 하세요. 일당백.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게 안 되는데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는데 불러놓고 타박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본 걸로 이제까지 본 걸로 절대 타박당할 게 아니라 조용조용 뭐 받아칠 5대 1로도 막 아니 근데 그러니까요. 이건 분석을 할 수가 있지. 네. 뭐냐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새날이 패널 사관학교라고 하잖아요. 저 여기서 교육받고 그러니까 있어요. 설명을 좀 드리면 네. 그게 될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썼을 거 아니야. 새날이 써서 튄 게 아니라. 근데 저쪽 사람들이나 방송 관계자들 우리 방송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 옛날에 팟캐스트만 할 때도 뭐 JTBC라든지 MBC라든지 해서 우리 출연했던 사람을 섭외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대기하고 있고 막 기다리고 있고 실력이 되는 사람은 언젠간 뜬다. 새날이 키운 이경. 감사합니다. 그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2년 반 전에 제가 이 새날에 처음 나갈까 말까 했는데 딱 한 명한테 성수형이 같이 방송을 하자고 그랬었는데 그땐 제가 이쪽 팟캐스트를 잘 모를 때라서 안 듣고 있었는데 김어준 선수한테 전화했죠. 물어갖고 나 새날에서 부르라는데 했더니 참 딴 건 모르는데 거긴 정치 관련된 업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작가들 뭐 패널들 다 듣는 방송이야. 무조건 나가야 돼. 라고 얘기를 했고 2년 반 사이에 저 갱생했잖아요. 완전히.
뭐 말이 필요 없어. 저는 저도 지금 새날에서 얼마나 컸는데 컸는데. 많은 분들께서 아니, 그래도 새날 알아봐 덕이다라고 주시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 진짜예요. 저 어디 지역 가면 누가 저 존재도 모르세요. 근데 이제 새날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지역 가시면 자, 이제 이제 아, 여기까지 칭찬해. 네. 위로 타임. 네. 어떻게 라디오가 계속 그렇게 줄어들고 방송도 안 되고 있다 그러고 8년 하던 거 지금 떠났다라고 막 기운 빠지고 있던 차인데 지금 잘 나가요가 들어오니까 지금 대리가 맞아, 그 돼서 이야기 하는 이러고 거지. 있는 거야 아 지금.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총량제라고 그러잖아요. 저 원체 바닥이어서 저는 그러니까 종편 총량제라고. 저는 종편의 모든 민주 편을 놓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골라서 지금 요즘에 핫한 사람이 막 나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져요 다. 근데 그거를 예전에 이제 주로 많이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냐? 진중권. 진중권이 싹 쓸어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분. 곽동수. 아하. 근데 곽동수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뭐 세계를 나가면 그래도 하나씩은 후배들을 키워주려고 했어. 근데 진중권은 진짜 지 혼자 다 먹었거든. 그래놓고 이제 먹을 거 없다고 저기 가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야? 아휴 정말. 네. 아이고, 그래놓고 자기가 먹고 이제 힘내고. 보수 패널로 꼽히고 있는데 아주 자랑스러운가 봐. 예. 알겠어요. 지금 그 새날 마켓에서 살 수 있는 아임굿 한 잔씩 하시고 피로회복제. 예. I'm good. 이게 있잖아요. 간에 좋은 삼총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술 내가 안 이걸 먹고 너무 잘하는데. 먹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술하고 상관없어. 이거는 에너지 음료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되고 보약이야 사실. 그러니까 피로회복제로 드시는 거지. 여기 보면은 스피룰리라가 들어가 있는데요. 스피룰리라가 이게 차세대 식량이에요. 미나리 비행사들한테 성분서부터 뭐 이런. 단시간 내에 이렇게 원기를 충전시켜주는 그런 걸로 스피룰리아를 쓰거든요. 제가- 스피룰리아에 또 여자들한테 너무 좋은 패션 후르츠, 또 석류의 그게 3배의 여자들한테 비타민, 뭐가 좀 그리고 그리고 석류의 비타민? 5배의 에스트로겐. 야, 잠깐만요. 그러면 성이 5배면 이거 남자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곱게. 아니 근데 이런 네. 이런 물질은 여성한테 좋은 걸 남성이 먹었다 그래서 해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좋은 효과를 냅니다. 네, 그러길 거기다가 바라겠습니다. 미나리 그리고 사양벌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방송하기 전에 먹는데 그 방송하다 중간에 먹을 때도 있어요. 먹고 나면 한 10분쯤 지나서 눈이 왜 피곤하다 탁 터진 것 같은 떠지지. 느낌 들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 진짜 괜찮아요. 힘을 줘서 저희 같은 아저씨들은 술 안 먹어도 피로 많이 느끼게 되니까. 형만 아저씨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참 늙어가고 있어요. 내가 이 새날마켓의 관계자한테 아니 이제 아임굿 관계자한테 돈 먹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한 3주 전에 주말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소주를 마실 일이 있어서 혼술은 아니었어요. 불쌍해 보지 마. 근데 술을 좀 먹어야 되겠다 싶으니까 아임굿이 생각이 나서 하나 먹고 시작했는데 그날 먹은 술이 소주 어마어마하지. 소주 4병 내가 먹은 것만 맥주 5캔 네. 그리고 끝나고 이걸 먹고 잤어요. 네. 다음날 숙취가 없는 거야. 그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드리는 거예요. 소주 4병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도 못 마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술 먹기 전에 먹으면 술을 너무 많이 먹게 돼. 그리고 그 다음날 이거를 저 숙취 해소로 딱 먹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독이 되는 거야. 기운이 나니까. 그래서 그 김성수 TV 성수대로에서도 이걸 PPL 하던데 네. PPL 마지막에 아임굿은 새날마켓 가서 사라. 실제로 잘 이거는 먹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아무리 PPL하고 뭐가 중요하다고 해도 거짓말을 못 합니다. 맞아요. 먹어보니까 그런 거고. 자, 이경 대변인 갈 때 한 박스 드릴 테니까요. 이거 그리고 새날 진짜 기운이 나. 술 적당히 드세요. 소문났더라고. 술 잘 먹는다고. 저는 낮술을 많이 먹습니다. 술 적당히 드세요. 기자분들과. 그리고 요즘에는 소주 한 4병은 누구나 다 먹지 않나? 아이고. 그 정도 마셔야지. 이게 있으면은. 아니 4병은 좀 이거 저 있으면요? 진지하게 듣는 모두 봐. 지금 유머를 혼자 진지하게 4병쯤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 먹는 건 아닐까 이러는 건 아니라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달라질게요. 내가 진짜로 말술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2번밖에 안 먹잖아요, 술을. 요즘은 술을 안 먹지만 옛날에는 술을 하루가 몰라 하고 먹는 술 거래였어. 인생 패배할 뻔했지. 코로 웃어요, 기분 나쁘게. 그 코를 그렇게 들이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새날이 키운 이겨. 저보고 오늘 노숙자 차림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못 나올 걸 나왔습니다. 오늘 머리도 못 감고 지금 며칠째 계속 하고 어쩐지 있는데. 냄새가 나더라. 냄새는 아니고 샤워는 했어. 근데 노숙자 차림새라고 구독해야 되는 잠깐만요. 얘기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죄송합니다. 오늘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예. 어떡해. 29일까지 일하는 중이라 약간 기름 짜는 냄새 이런 거. 조금?
이런 입담 좋은 사람을 시청자에서 방송하게 해줘야지 왜 자꾸 기회를 뺏어요. 예. 젊은데. 오늘 그 유튜브 방송들이 전반적으로 버퍼가 난다고 해요. 아. 감안하시고 네. 버퍼 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나는 여러분들 멘트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댓글창에 뭐라고 하는지 그렇지. 불편한 아. 사항은 없는지 아. 이분들이 어떤 애로 사항은 없는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뭐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은 그냥 뭐랄까 대충 해. 버퍼 약탈하면 집중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걱정해요. 어.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하시는 방송이라고 푸나님이 힘들어하시는 방송이라고. 예. 동수영님 모자 MLB 거 아니고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SL이라고 선물 삼성 받은 거고요. 라이온즈. 파란색 모자 사와라. 제가 지난주에 생일이어갖고 나 오자마자 그 그랬더니 삼성 라이온즈 모자 쓰고 있어갖고 난 내가 트윈- 이따가 그러니까. 2부에 네. 이재명 지사가 야구장 간 이야기를 제가 적나라하게 드릴게요. 음. 직접 본 것처럼 얘기해줄게요. 야. 아니 저도 직접 봤어요. 어. 동영상으로. 생방송하는 데가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스탠바이. 성수와 동수와 이경의 날 성동 17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성수 동수 이경 성수.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거 못 맞. 네. 다시 성수 네. 동수 네. 이경 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생경평론가 김성수 방생 프로젝트의 아기상어 김성수 선생. 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컨셉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상파 컨셉으로. 웬? 예. 지상파 컨셉이 따로 있어? 그렇죠. 뭔데요? 이경 씨처럼 하는 거죠. 아기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이경 완전 적응 최고. 혹시 술 먹고 온 거 아니죠? 본인이 부끄러워하고 있어. 낮술을 드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두 명밖에 안 야. 마셨습니다. 예. 두 명밖에 안 먹었어요? 아니 저 TV조선 갔다 왔어요. 아. 네. 아이고 자 어쨌건 안 한다고 아기상어 안 하겠다고 실패. 본인 아니, 뭐- 색깔 없애겠다고. 저희가 여기가 지상파야? 예, 여보세요. 그렇게 몰아치지 마시고요. 또 이런 식으로 낙지 마세요. 더 뭐 안에 우리 끌어낼 수 그 있잖아. 성수대로의 PD가 이제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경쟁력 있는 모습.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가만 있어봐. 저기 PD 보고 있을 건데 내가 한마디 예.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예. 조언해 주세요. 우리 PD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윤석열 지지율처럼 돼요. 야, 자기 컨셉으로 가야지. 충격과 공포. 예, 알겠습니다. 아기 시작. 어떻게? 아기상어 뚜루루뚜룻 귀여운 뚜루루뚜룻 바닷속 뚜루루뚜룻 아기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룻 예 조금 고급지게 예, 네. 지상파 쪽으로 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재미다. 예, 좋다. 지상파 쪽으로 자 다음에 전설의 평론가 곽동수 갱생 프로젝트의 곽상도 동생. 아이씨. 조다씨. 히히힝. 곽동수 선생. 안녕하세요, 곽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곽상도 동생이나 이렇게 되게 싫어하네. 그럼 그 문중에서 쫓아내고 싶은 사람인데 아 그렇구나. 근데 의원직도 잃었는데 뭐. 의원직을 잃었어도 지금 그 50억 때문에 모든 게 생겼는데 본인은 딴소리하고 지금 계속 단독 여러 가지 밝혀지고 있지만 예. 곽 씨라는 성을 바꿀 수 없는 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보면서 그냥 곽 이러다가 이종원 PD도 가끔씩 저한테 곽상도 이래갖고 저희가 방송에서 싸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곽상도가 물러갔으니 네. 이제 곽씨 집안에 제일 유명한 사람 된 거야. 형 그거 알아? 내가 인생에 제일 존경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곽지구 선생이라고.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시인이야 시인. 그 양반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내 인생의 모토가 됐어요. 그게 곽씨야. 근데 어떤 곽씨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김성수 통해서 나타났어. 나는 그 사람 안 받을 이유가 없었지. 그렇죠. 지금 저보다 더 유명해져야 되는 곽상은 변호사가 오늘 생일, 그 방송일 기준으로 생일입니다. 50 됐다고, 이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곽상은 변호사 보면 좋은 사람들이 곽씨 집안 많은데, 곽상도 하나 때문에 물을 다 흐려갖고, 그런 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곽상도 하나뿐일까요? 야, 곽병채도 있습니다. 야, 고마하자. 그 집 아들까지, 그 집 집안이 그래. 이러다 또 어디 또. 같은 성씨 아닌가요? 소장 하나 날라올라. 예. 예. 그리고 민주당이 떠오르는 다커스 1위 이재명 호위무사 이경 선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세 분과 함께 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버퍼가 심해서 여러분들 조금만 참고 견뎌주세요. 우리 문제 아니에요. 나갔다 들어오니까 뭐 괜찮아졌네요. 그래도. 네.
형 후보가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초청 간담회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학보사 기자들 만난 거지. 그럼요. 예. 여기 보신 분들 야 나는 그게 네. 최근에 관훈 토론 이후에 관훈 토론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훈 토론 이후에 야 역시 이재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역시 이재명인가를 떠나서 학생들. 관훈 토론의 그 기자들의 저질 질문 수준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학생 기자들의 질문 수준이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꼭 필요한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예. 잘 듣고. 잘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추가 질문이 그러니까. 맞아요. 그 질문에서 설명이 안 된 부분을 탁 짚어서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이렇게 후보도- 훈련받아갖고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되냐? 기레기가? 네,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학생들의 야. 질문 수준이 상당히 높고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와. 대학 학보사 저도 기자들 너무 가운데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껴 있어갖고 고2 질문도 아주 날카로워서 그럼요. 정말 대단했죠. 그냥 관훈 클럽을 다 쓸어내고 이 학보사 기자들로 다 채웠으면 좋겠다. 언론사가 그렇게 돼야지 제대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우리나라 미래는 밝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고품질이니까 답변도 고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관훈 클럽 토론은 6대1로 싸웠거든. 그렇지. 맞아 막 싸움밖에. 싸워보자 이거 아니야. 그냥 약간 김의원이 싸우면서 딱 하면서 설득하는 인상 거예요. 쓰면서 눈으로 모든 인상을 다 쓰더라고요. 아니 뭐뭐 야. 라면 사퇴하시겠습니까가 모셔놓고 할 말이에요. 정말 그 소리 그건 얼마나 똑같은 하고 거는 싶겠어요. 윤석열한테 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한테 고발사주가 당신이 조금이라도 시킨 정황이 드러나면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건 똑같은 거야. 아내가 기소되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제부터 물어야 됩니다. 모든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든 민주진보 유튜버들이 똑같이 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윤석열은 방송기자클럽 방송기자들 그 토론회가 일정을 지금 계속 안 잡고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 토론회까지 그거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쪽 합니다. 선대위가 구성이 안 되면 뭐 전체 다 모여서 가져가라고 하고 적어도 다음 주 중반까지는 쉴 것 같은 분위기인데 예. 아마 이번 주에 메타버스 뜨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나면 그때는 좀 움직이겠죠. 어떻든 지금 윤석열 쪽은 말 안 하는 걸로 버팅기고 있는데 열심히 이재명 후보가 다니면서 점수를 따고 제대로 된 말을 하게 되면 이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을 했다가 망언이 됐죠. 오늘 무슨 말이요? 오늘 낮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그 전에 그 까드린 계좌 봤는데 뭐 어디 부당 거래한 게 보입니까? 더 이상 계좌는 안 까겠습니다. 깔 이렇게 수 얘기했어요. 없지. 아니 그때 그 계좌를 그러니까 공개했던 게 네. 그 의혹이 있는 부분을 공개한 것이 아니었죠. 그 전을 주식도, 공개했죠. 그러니까 딱 주식도 의혹이 시작되는 그 전 지점까지. 그러면서 다 공개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예. 거죠. 그런 거죠. 지금. 2월 1일까지 공개했어요. 자, 이 얘기 좀 꼭 드릴게요. 예. 윤석열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 나왔던 것인데 예. 지금 선대위 구성하는데 시간을 최대한 많이 끌 것이다. 왜 그러냐 제가 물어봤었죠. 이거 비공개적으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시간이 끌다 보니까 기자들이 정책 질문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백브리핑 할 때도 정책 질문이 오지 않고 네. 선대위 관련된 질문이 오면은 아직 인선 과정이니까 백브리핑은 하지만 인선 과정이니까 뭐 결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좀 뭐 초점 없는 중심 없는 그런 백브리핑이 그리고 책임 가능하잖아요. 안 지는 브리핑이 그리고 가능해요. 망언하지 않고 정책 얘기가 아니니까 무슨 아무 말이다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쪽에서 선대위 기간 동안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대한 좀 끌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근데 하더라고요. 착각하고 있는 게 나는 김종인을 만났다. 그런데 김종인은 당신을 만난 적 없다. 이준석은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김종인 만나러 가고. 이게 정치인이 할 짓입니까? 그것도 야. 내부에서는 그렇대요. 김종인과 그 윤석열은 그러니까 서로 간에는 소통을 해서 네. 만나기로 했고 비공개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 사실을 이준석이 몰랐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래서 그랬죠. 그럼 이준석 당대표는 왕따네. 뭐야? 이준석 잠깐만, 왕따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 빨리 마세요. 예. 당대표 패싱 이 아니고요. 타임에 주제가 뭐냐면 네. 청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네. 네.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FM 코리아의 글 우리가 방송을 소개하기도 했던 글인데 네, FM 코리아가 이제 말하자면은 뭐 페미 관련한 이런 것들 예, 맞아요. 그 질문들을 날카롭게 하더만 맞아요. 근데 그 답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이대남들이 받는 어떤 박탈감 스트레스. 있잖아요. 네. 문제는 이준석이처럼 이대남에다가 호응해서 페미를 패는 방식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어.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왜 자꾸 그 이대남을 고립시키는 전략 이런 방식으로 하느냐 그런 취지였던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이번에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이대남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나부터도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찾아가서 듣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정책의 그 어떤 디자인을 좀 해보겠다. 이런 약속들이 아주 미묘한 그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대남 속에서. 이게 진심이라고 하는 건 통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마음이 강팍하게 돼 있어도 그 안에 진심이 들어가면은 그게 마치 제 물에 젖은 이렇게 솜처럼 이렇게 쫙 빨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이런 변화들이 바닥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나름 어쩌다 보면 토론할 때 분위기가 좋잖아요. 예. 그럼 유머가 막 발사하니까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관훈클럽에서는 그게 안 나와. 그리고 그 유머로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이제 약간 좀 볼멘소리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걸 마구 약속한 사람한테는 자꾸 의지하는데 오죽 안 들어주니까 홍준표처럼 말도 안 되는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예. 그런 사람 이야기를 오죽했으면 들었겠냐. 나라도 이제 듣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홍준표? 아이고, 참. 그런데 지금 진짜 저분은 저 기대하고 있어요. 후보 교체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분도 검사기 때문에 검사 쪽에서 어떤 소식들이 들어오나 봐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윤석열의 스타일이 자기한테 칼을 들이댄 자는 어떻게 쓰든 복수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보복을 해요.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정도를 갖다 대충 무마를 해도 그건 자기한테 칼 들이댄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검사들은 미래가 없어요. 공수처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고발사주 이거 역시 또 이쪽에서 검사들이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재료를 갖다 준비한 다음에 공수처에 넘긴 거잖아요. 이미 재료 칼질한 사람들 다 신원 파악이 끝났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오. 이러니 거기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발을 들인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완전히 윤석열의 걸레 개가 되든가 진짜 밑바닥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윤석열 앞길을 몸으로 쓸고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유, 어떡해. 아니면 지금 갈 때까지 한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에서 떨어지거나 대선에 올라가지 못하거나 계속 정치를 못하면 엄청난 게 있어서 묻혀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지지율 봐서는 사라지진 않을 거니까 네. 앞으로도 자신들에게 힘을 쓸 수 있는 일정 부분의 권력은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수술을 시켜버리면 검찰 조직도 살리고 자신의 승진도 길이 트는 게 아닌가. 아니, 뭐 이런 생각들 없는 하고 것을 있다는 거죠. 만들라는 것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거를 뭐 수사를 해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래서 윤우진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언론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언론은 분명히 법조기자단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 세력들이 소스를 던져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윤우진 그 기본적인 그 수사의 흐름들이 조금씩 이상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 제대로 하나만 걸리면 그러면 윤석열은 선거를 포기해야 될 겁니다. 어떻든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젊은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고 그것도 즐겁게 얘기를 하면서 후보가 정말 열심히 듣는데 왜 그럼 그렇지 하고 왜냐하면 그 집안에도 20대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쵸. 다들 보통 이대남에 대해서 각 세우고 뭐 이대녀하고 서로 차별하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 너희들도 문제가 있는데 나도 겪어봤어 하는 어른의 자세로 있다가 요번엔 제대로 듣는 게 나왔고 저는 이 대학 학보사 기자들이 했던 질문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담백해요. 복잡하게 비비꼬는 것도 없고 근데 답은 절대 쉽지 않아요. 뭐뭐 라면 이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딱 해놓고 나서 이렇게 이런 거 볼 때 말 잘하는 훈련을 하면 세워놓고 나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라고 멈춰놓고 보다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 볼 때 그래 이게 정답인데 아는구나가 되는 거죠. 그 후보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곱씹어보면서 아 우리 사회의 문제가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됐던 거고 예. 윤석열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건 같아요. 저도 그런 가치관을 많이 사는데 사람한테 특히 이제 후배나 아랫사람들한테는 고충을 들어줄 때는요. 그냥 귀 열고 들어주면 돼요. 맞아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진짜 현장에서 감탄 나왔다 그러죠. 네. 이야, 막 감탄사가 나왔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언젠가 지금은 대선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 좀 지나서 점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올 때 많은 소위 중도에 있는 청년이든 누구든 간에 선택을 주저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게 이재명 후보가 아닌가. 그리고 20대들 커뮤니티에 다운 댓글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들이 얘기했던 건 답변 내용만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걸 꼼꼼하게 메모하고 그걸 참고해서 잡혀는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거 흉내 쇼가 안 되거든요.
그걸 기록하고 듣는 모습이나 이런 게 행정할 때 저랬겠구나라는 두울담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임팩트 있는 것보다 설득을 비언어적으로도 했다라는 점에서 이건 진짜 칭찬받는 아니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비언어적으로 하는 거는 공부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몸에 배 있어야 되는 거지. 곽 선배님은 제 말을 네. 안 들어요. 내가 좀 들어. 보충을 좀 이렇게 토로하려고 그러면 안 들어. 회장님 자꾸 딴 얘기만 해.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말 기빨리는 방송. 배날 성동일입니다. 예. 자, 여론조사가 이제 2주 동안의 윤석열 컨벤션 효과가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는 게, 오늘 MBS 여론조사는 제가 워낙 깊은 소식에 아야 진짜. 권순정, 전 대변인 말고요. 대검 대변인 말고. 여론조사 전문가. 이재명 캠프의 팀장님 응. 대신. 낮에 방송하셨지. 낮방송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위주로 했는데 그 방송에서는 지금까지 18개 여론조사를 다 합쳐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뭐 안 믿는 여론조사 있잖아. 그렇지. 공정 같은 공정. 거, 뭐 P&R 냈다는 거. RN서치. 이런 거, RN서치. 오늘 이 응답률 30%짜리 여론조사가 이재명 후보가 6%를 차이를 좁혀서 1%의 그 박빙으로. 오차범위의 박빙인데 이것보다 그 RN서치가 MBN이라 한 여론조사가 호텔에 더 오래 떠 있는. 그러니까. 와, 진짜 열받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RN서치는 믿고 걸러요. 그렇죠. RN서치라고 하면, 아이, 씨발, 이게 왜 그래? 야, 너 딱이다. 아, 욕을 하시면 신난다. 어떡합니까? 놀랍다. 추임새. 뭐. 그 아, 그럼 저도 RN서치가 할까요? 아이. 안 된다니까 당신. 굉장히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데, 네. 민주당 당대표 경선하는 여론조사를 붙였어. 음. RN서치가 김진표 당선을 예측했던 바로 그 맞아요. 훌륭한 여론조사. 네, 기관. 맞습니다. 아. 어쨌건 간에 그 MBS 여론조사를 한 번만 더 곱씹고 가겠습니다. 오늘 그 여론조사의 헤드라인들을 쫙 한번 모아봤어요. 네. 아, 이렇게. 근데 저게 다지 않았어요? 아니, RN서치 꼭지가 더 많던데. 몇 개 더 있었는데, 요거를 하나씩 캡처해갖고 잘라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고생하셨어. 와. 왜냐하면 사람한테 그 우리가 갖고 싶은 어떤 그 그렇죠.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은, 다자 대결서 윤 36, 2 35, 7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 격차 줄어.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헤드라인이었고, 내가 언론사 기자라면 다음 주엔 뒤집혀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진짜 드라이한 그 제목이잖아요. 그런 언론사가 없지요. 만약에 저 언론사에서 윤석열이 뭐 차이를 벌리는 게 나왔다. 그럼 대세론 구조지나 이런 걸 붙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를 내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난 진짜 25년 동안 미디어 비평을 하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이번 언론들처럼 저지른 언론이 없어요. 이거는 아예 캠프야, 지네들이. 이것도 끝물이라서 그래요.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자기들이 은퇴할 시점이 됐고 계속 먹고 살고 싶으니까 대놓고 편든 언론, 이렇게까지 편든 언론은 그러니까 없었어요. 완전 빤스 먹고 뛴다니까 지네들이 맞아요. 주사로.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오늘 봤던 거지만 문재인 대통령 평가도 한번 보세요. 이런 맨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39에서 44로 튀었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57에서 51로 부정평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사실 진짜야.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게 사실- 지난주에 지나치게 국민의힘 사람들을 과표집했던 게 이제 정상화돼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회사 두 개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개 순번이었던 거야. 저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MBS 여론조사가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데 네개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 돌아가면서 해요. 그렇지. 돌아가면서 하나씩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여론조사가 가끔씩 나와요. 네 기관 중에 두 개의 하나가. 회사.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정당 지지율인데 요 정당 지지율은 딱 붙었어. 딱 붙은 정도가 아니라 여기 밑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올라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선 주자 지지율인데 요것도 지난주랑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 39대 32였으니까 7포인트 차이 났잖아요. 네. 지금 이게 1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이에요. 지금 1포인트까지. 그러니까 7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였으니까 6%를 격차를 한 방에. 줄인 거잖아요. 한 주에. 이재명 후보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실력으로 지금 민주당 욕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쵸, 선대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욕 거 많이 보면 먹고 있죠. 공동선대본부장은 저기 뭐 계속 그 김혜경 사모에 대한 허위 뉴스를 갖다 실어보낸 그
게시판에서 상주하고 계신 분을 옆에 사회자로 끼고 행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뭐 네이버에서 오신 그 의원님은 외유 중이시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전 대표님 같은 경우도 뭐 도깨비들과 만나고 계셔. 그렇지. 그런데 야 그런데도 저렇게 한 거예요. 이재명 공보단장은 후보가- 움직이질 않죠. 가짜 뉴스를 이렇게 다 해야 될 공보단장이 SNS가 제로. 아이, 한 개도 안 올렸어. 그리고 그 SNS 타이틀이 기호 4번 이낙연. 네. 참 이 정도 되면 좀 심하더라. 네. 아, 달라질 겁니다. 오늘 전체 그러니까 선대위 공보단이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했고요. 네. 그 그러니까 처음으로 문제점들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돼. 문제점들을 지적을 많이 했고 지금 상황이 네. 어떠냐면 이쪽에서 좀 상실감이 크게 이렇게 나갔던 선거가 있는데 상대당은 어떻게 되냐면 그 선대본부 구성 여당처럼 야당도 버벅이나 뭐 이렇게 걸고 넘어가요 우리를. 그럼 우린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습이 됐고 홍준표는 전화도 안 받아 윤석열 전화도 안 받고 그렇죠. 지금 거기에 유승민은 뭐 잠적했어. 잠적했다고 얘기가 아주 나오는데 사라졌어. 네. 이게 없어요 이런 게. 물론 김건희도 잠적했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답답한 사람들이 있죠. 꼭 막힌 사람들. 아니, 이런 그리고-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또 헛짓거리 했던 사람들이 그 짓거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부담이 되긴 하죠. 그리고 나는 정말 전대협 세대이기 때문에 임종석 당신한테는 할 말이 있거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니 본인이 정치 안 한다 그러고 본인이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북한하고 뭐 하나를 갖다 성사시킨 게 없잖아. 그럼 무능하다고 자복하고 이제는 때려쳐야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뭐 예의가 없다는 등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 찍찍해대면서 그러면서 뭐 대사면을 하자고? 그냥 아웃이야. 내가 선언해 줄게. 잠깐만. 종로 나오고 지금 싶다는 얘기잖아. 그 저 여론조사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기빨리는 그런데도 나도.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 후보가- 사면발이의 오늘 갖다 공세 붙이는- 속에서도 아니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공중파급 스킬. 네. 요거 조용하고 중에 있을게요. 다른 거는 제가 낮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연령대별로 봤을 때 18세, 29세가 이재명 18, 윤석열 20인데요. 정의당 쪽이 좀 포션이 좀 커요. 13. 그다음에 안철수 11 정도 되는 이 부분이고 사실 지금 여기 보면은 40대는 거의 압도적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네. 40대가. 그러니까 40대가 그 사회의 중추잖아요. X세대들이죠. 이분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X. 후보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압도적인 거고요. 그 56대 23 압도적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X세대의 성정은 신해철과 닮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주 리버럴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윤석열 같은 꼰대를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 직장에서도 그 위에서 버티고 있는데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저런 인간들을. 자, 그리고 맨날 여기- 쩍벌하고 앉아가지고 야 노래 하나 불러봐라 이러고 있는 애들을 상사로 모시고 있는 40대들이 얼마나 진짜 대통령까지 그렇게 모시고 싶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회복하는 과정이니까 전체 숫자는 너무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중도. 이념 성향별에서 중도 있잖아요. 네. 네. 중도가 이재명 후보 32, 윤석열 28인데 지난주에 뒤집어졌었죠. 그게. 중도가 윤석열을 찍는 상태였어요. 네. 요거를 뒤집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가장 희망적인 거고, 이런 것은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최악으로 안 좋았다나 2주가 지나고 눈에 띄게 회복세가 드러난 바로 그 여론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20명, 25명 정도가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25명이 별로 한 대여섯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면은 뒤집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전체 응답자가 응답자에서. 더불어민주당 332명 그리고 국민의힘 357명이에요. 저 정도로만 맞춰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당연하죠. 여론조사에 이제 표본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네. 그 자리에 서울 사는 40대 남자, 50대 남자 이런 게 저쪽이 더 빨리 차버리기 때문에 네. 우리 쪽 사람이 응답할 여지가 사라지는 여론조사. 그러니까요. 여론조사라는 게 알고 보면 되게 약간 뭐 도깨비 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아니 근데 대충 어느 정도 정해놓고 어. 그 이상 표집이 된다 그러면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약간 의도적으로 앞에서 그 돌렸던 분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은
좀 샤이했었잖아. 그때는 너무 기운이 안 나고 솔직히 짜증나고 선대위 보면 때려주고 싶고 이러니까 여론조사가 와도 그냥 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언론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은 우리 모두가 죽는다. 이재명만 죽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응답을 하기 시작했다는 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가장 희망을 갖는 거는 각 국정 분야별 여론조사를 지난주에는 경제를 했고요. 예. 즉 MDS에서 이번 주에는 외교. 외교 외교를 안보인데요. 했어요. 앞에 보시면 앞에 회색이 경제, 뒤에 짙은 파란색이 외교 안보인데 둘 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각자를 넣고 물어보면 누구나 다 이재명을 1등으로 찍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론조사가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지난주에는 엄청 차이 7% 차이 났잖아요. 예. 국민의힘 지지층이 1000명 중에 100명이나 더 대답했어. 100명이 더 넘게 지금은 50명 차이가 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론이 변했다기보다는 여론조사에 누가 더 적극적으로 빨리 뛰어가가지고 내가 받으려 한 거야. 그 국민의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근데 그 여론조사랑 상관없이 지난주 여론조사에서도 경제를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찍었던 거야. 예. 그리고 외교 안보 정책도 말할 것도 없이요. 근데 각계격파를 해보면 이재명이 1등인데 여론조사 수치는 윤석열이 더 많이 나오는 정말 이상한 선거라고 부르고 아니 있죠. 그러면은 그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많이 지지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나 안보는 이재명이 잘한다 이렇게 할 수도 아닐 거예요. 있었던 거 아니, 아니에요? 그건 대부분 중도가 그렇게 답을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아니, 왜냐하면은 어. 그냥 윤석열을 선택하는 거는 문재인을 감옥에 가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거지 안 보고 나발이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야. 이재명이 밉지만 이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을 안 뽑을 거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경제나 안보는 그거 아무리 봐도 진짜 윤석열보단 낫네. 그러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서울대 나온 바보하고 저 검정고시 출신의 천재하고 다 눈으로 보면 아는 거예요. 싫지만 아니, 무슨- 이 사람이 똑똑하다. 요소수 하면서 히토리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모르니까. 외신 기자 그거를 그럴 수 보면 있어. 어떻게? 윤석열 본인은 요소수 광산이잖아요. 아니 거기서 희귀 광산. 거기 희귀 정말 광산을. 중요한 거는 네. 한국말로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옆에서 한국말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내용을 알길 기대하면 안 내용을 모르는 돼요. 거예요. 우리말로 우리 기자가 물었는데 뭔 질문이야? 그래서 이러고 하는 게 나간다니까요. 처음에는 그거를 이렇게 어떤 네티즌이 듣고 요소수를 요도수라고 처음에 받아들였다. 요도수? 그런 글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삭제를 했어. 비뇨기과 다 아니고 삭제를 했어. 무슨 그래서 저도 그거를 방송에다 써보고 싶었는데 다 삭제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잘라냈다니까. 자, 알았어. 네. 그 여론조사 얘기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 네. 유튜브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아유, 이제 어떡해요. 방송하는 게 너무 힘드네. 네. 천천히 얘기하겠어요. 이 상황은 내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서 여론조사 네. 얘기는 여기까지. 결론. 네.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내가 겪어본 바 여론조사는 눈덩이 굴리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불어나는 쪽이 그 추세로 훨씬 많이 불어나고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져 갖고 추세가 떨어지면 올라가기 굉장히 힘든데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윤석열의 똥볼도 있지만 이재명 지사 개인기로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네,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이나 이런 데가 그러니까 좀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저는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반격이 시작이에요. 그렇죠. 자, 요도수 윤석열 선생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해. 지금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윤석열이 동영상 인터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저번에 그 주 120시간 노동 요 단계 지금 그게 될까봐 생방송 이런 걸 안 해 이제. 지금 요즘에 나오는 뉴스가 뉴스원과의 인터뷰, 뭐 국민일보 인터뷰 이런 식이거든요. 지면 매치하고만 하는데 동영상을 못 찍게 해. 그리고 웬만하면 현안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예. 그걸 이름하여 가만히 전략이라고 해. 내가 가만히로 보이냐? 가만히. 뭐 할 때 가만히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는 허수아비 전략이라고 봐야죠. 어. 예. 그 말을 줄임으로써 무식함을 최대한 노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예. 나의 무식함은 김종인이 덮어줄 거야. 이런 전략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김종인 선생은 오겠지만 또 김종인 선생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팔다리 자를 거예요. 특히 지금 김종인 선생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이 장제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잘라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윤석열 입장에서는 장지원이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어. 실장으로 갖다 놓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부딪힐 텐데 과연 어떤 시너지가 나겠느냐. 시너지라기보다는 반쪽밖에 작동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김한길도 지금 캠프에 김한길이 간다. 들어가는 걸 갖고 대노했다 그러죠. 김종인이. 네, 그렇죠. 네. 뭐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가만히 이준석이 보면은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오늘 뉴스공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 반문이면 전부 다 모이냐? 그러면 전부 우리- 반문인 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는 반문 안 다 모여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안 얘기. 된다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처음부터 윤석열 캠프에서는 윤석열이 안 보이고 이재명 이제 캠프에서는 이재명만 보인다 그런 맞아요. 우리 이제 명언이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뼈아픈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네. 근데 윤석열 쪽에서는 정말 윤석열은 점점 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거기는 갔을 때는 감춰야 표가 올라가고 어떡합니까? 우린 드러내야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로. 입만 열면 사고를 치니까 감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성수형하고 의견이 좀 다른 게 그 시끄럽거나 잘라내거나 하는 사람들 그 과정을 우리가 고스란히 보게 될 거예요. 김종인도 가만히 있을 노인네가 아니고 당연하죠. 장재원도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거기에 또 어중이 떠중이 껴갖고 김한길도 일단 들어가고 나면 그동안 말 못했던 거 한참 떠들어야 되고 거기에 뭐 좀 이상한 그쪽도 잠시 비대위원장 했다가 대선 행보 비슷하게 했었던 양반 또 하나 김병준. 껴있잖아요. 근데 아니 그렇게 읽으면 안 돼. 김병준이라고 예. 해야 되는데 그런 양반이 껴있으면 거기서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그 위원장 아직까지 위원장 아니니까 김종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기자들한테. 나 윤석열 어제 안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진짜. 근데 윤석열은 이준석을 까고 저 김종인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리고 만나서 무슨 얘기했습니다까지 브리핑을 다 했어. 그런데 김종인은 안 만났다고 얘기를 해. 왜 그랬겠느냐. 아니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꼭 필요할 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왜 그런 거짓말을 아 했냐. 그럼 김종인이 거짓말한 거라고? 김종인이 거짓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 나도. 근데 오늘 김성애 대변인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건 김종인이 거짓말을 한 거라는 거야.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야. 안 만나니만 못했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싶다는 사인이라는 거야. 네가 어제 나한테 했던 말은 지워버리고 싶다. 지워서 갖고 와라. 어제 무슨 얘기했겠어요. 김병준을 갖다 집어넣고 김한길을 집어넣고 장재원이를 중용해야 이런 글을 그리고 다 쓴 거야. 권성동이는 일단 그대로 비서실장 둬야 되고 건드리는 왜 거 사무총장을 없고. 쓰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갖고 하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고 전권을 달라고 너는 빠지고 내가 알아서 팀 짰게 선수 다 빼. 너는 이러고 어차피 얘기했는데 가만히니까. 하나도 걸리적거렸는데 거기 한 5쯤이 더 붙은 거죠. 얘들 다 그렇죠. 데리고 가야 됩니다. 더 크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도 후보가 가죠. 예, 나경원도 갔고 원희룡도 지금 같이 가 있다는 근데 얘기.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나경원도 싫은 거예요. 나경원 같이 그냥 당대표랑 당대표 자리 두고 싸웠던 사람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사방에서 그렇게 또 망언하고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데려다 씁니까?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잡음이 나올 게 윤석열과 이준석과 그리고 김종인이 삼각이 되게 묘합니다. 이준석하고 김종인은 박근혜 비대위에서부터 손발을 맞췄던 사람입니다. 맞아요. 여기 이상돈만 있게 되면 최고인데 둘은 의외로 잘 통합니다. 예. 그래서 서로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있는 중이죠. 예. 여기 껴있는 윤석열 같은 경우는 둘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지. 뭔가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내가 믿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날 후보로 당선시켰고 뭐 종교적이 됐건 뭐가 됐건 10만 표 몰아다가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장재원 같은 경우도 얼마나 너그러워요. 아들이 술 먹고 사고 친 거지 내가 친 것도 아닌데 자식 새끼 내 맘대로 되는 게 어딨냐 이렇게 품어주고 있지만 대선 이기려면 저런 거 다 잘라야 되라고 하는 김종인의 날카로운 쪽과 그러니까 붙잡고는 싶은데 그냥 지금 가도 이길 것 같다고 하는 데라고 착각하고 있는 윤석열과 그걸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준석과의 싸움인데 이준석은 오늘 또 어린애처럼 그 뉴스 공장에서 싫어요 이거 저도 그 싫어요를 잘 쓰는데 그거 하는 거 보면서 아 쟤도 애구나 그리고 김종인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애처럼 아니, 돼가고 있어서 애들 둘에 욕심 많은 사람 하나 붙어 있으면 볼만한 싸움이 날 거예요. 다음 주나 이번 주말이 이준석이 자꾸 애라고 하는데 30대 후반이에요. 그렇죠. 뭐 어때? 왜 자꾸 애라고 그래? 저랑 몇 살 차이 나지도 아니, 않고. 하는 짓이 애더라고. 하는 짓이 철딱선이 애다. 없이 하는 짓이 그러고 애다. 다니면서 자기 근데 오징어 형, 게임 가면 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게 오늘은요 싫어요하기 전까지는 네. 굉장히 정상적이었어요. 이 정상적. 당대표 굉장히 그쵸. 정상적으로 사실은 이준석이랑 여러 번 토론을 붙었었는데 이준석이 뭔가 의도가 있어서 오늘 여기를 깽판 칠래 그러면 되게 쉬워요. 토론하기가. 근데 정말 걱정을 해.
진해당을 걱정하고 앞일을 걱정해. 그러면 힘들어져. 음. 웬만큼 내가 얘기하는 걸 다 받아. 그쵸. 다 받고 긍정하면서 그 긍정에 더 얹어. 그럼 내가 존재감이 없어져. 토론할 때. 근데 오늘 김어준이 하는 얘기를 다 받아. 다 맞는 얘기라고 다 생각하고. 받고 다 자기가 앞장서서 더 뽀록을 내. 이런 뽀록은 뭡니까? 윤석열이 이런 짓을 했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선대위가 산으로 가고 있고 이런 걸 다 그냥 폭로를 하는 거예요. 당대표가 나서서 그렇게 폭로를 했다니까? 이게 당대표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안 뒤에서 된다는 걸 보여줘. 홍문표가 나와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야. 당대표가 앞에서 다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아, 오늘 제가 이제 항상 목요일이면은 예. TV조선 갔다 오잖아요. TV조선 패널들이 모두 다 이준석을 다 욕하죠. 욕하더라고요. 지금 왜 전부 다. 그러냐면요. 온갖 보수 유튜브에서 너나 할 거 없이 얼마 전까지 토론대회 심사로 나갔던 전효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이준석을 잘라내라는 게 지령이에요. 탄핵하라는 거야. 이준석이 너무 안 될 정도로 몰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중간에 또 무슨 오징어 게임 패러디를 해가지고 형일이나 잘해 이런 또 댓글도 많이 그러니까 받았잖아요. 얼굴 딱 벗고 이준석 나오는 거 보고 하니까 그 진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쪽은 감추지 않고 그쪽은 날것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한 번도 못 이겨본 사람이에요. 선거에서 3번이나 졌는데 김종인 얘기 들었었으면 이게 선수일 땐 안 보이니까 뽑자고 해놓은 거고 그게 윤석열 눈에 보일 리 없습니다. 자긴 입만 좀 조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니까 밥도 잘 못 먹으러 갈 거예요. 그렇지. 목포 가서 그렇게 10몇 명 모여갖고 술 마셨던 거 돈도 안 내고 튄 데다가 돈도 안 내고 튀었어? 자기 그러면 밥값 선거법 안 냈어. 위반이야. 그럼 김영란법 위반이고 맞아요. 선거법 위반이야. 목포 시장에 그러니까 그게 나왔는데 그거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스텝이 없는 거지. 맨날 얻어먹다 보니까 아니, 습관화된 거죠. 그러니까 스폰서들이 맨날 차려준 거야. 그러니까 민호회고 그지예요, 그지. 거기 가갖고 자기 밥값 뭐 진짜. 12명에서 30만 원 먹었었으면 한 2만 원 내고 나오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도 안전장치가 없이 굴러다니니까 저는 이 싸움이 너무 기대돼요. 아니 이 인간은 진짜 술 먹고 근데 굴러다니는 거죠. 그 뭐. 운전도 지손으로 안 해. 그리고 면허도 요소수를 없으니까. 넣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부동시로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운전을 못 한다고 해서 운전을 일부러 못 하는 척 하죠. 운전도 안 해. 밥 먹고 돈도 안 내. 그리고 어디 가면 근데 맨날 폭탄주부터 만들고 있어. 뭐 하는 지랄이야 이게 진짜. 특수부 검사 하는 일 몰라요? 언론이 관심 받는 사건 짤막하게 수사하고 나면 네. 평상시 때는 일이 없어서 노라. 맞아. 낮술 낮에 룸사롱 가는 새끼는 우리나라에서 특수부 검사밖에 없다는 얘기가 맞아요. 있잖아. 근데 그래 술 요번에 깨고 집에 들어가거든. 목포도 가서 보면 재밌는 게 뭐 상석에 앉아갖고 외교했었는데 이번에 술 먹을 땐 정 가운데 앉아있더만요. 그러니까 지가 앉는 자리가 술 먹는 기준으로 일을 하게 되면 걔는 잘할 것 같아요, 윤석열은. 근데 지금은 거기서도 먹튀잖아요. 선거법 기본으로 제3자 뇌물공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먹은 건 지가 내고 나가야 됩니다. 당연하죠. 정확하게 n분의 1을 하던가 자기가 먹은 걸 금액대로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는 선대본이니까 이준석은 화낼만 하지. 자, 이야기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이라고 하는 게 미래에 대한 투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선 후보가 아무리 선대본에서 자기 당에서 정책을 만들어줘도 그 대통령이 되고 나면 세상이 바뀌는 건 그 대통령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중점 과제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똑같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실제로는요. 세상이 바뀌는데 어떤 사람이 와도 세상의 80%는 고정불변이고 나머지 20%를 바꾸고 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 예. 근데 윤석열한테는 그런 미래가 없잖아요. 없죠. 그렇다 보니까 말을 참고 실언을 줄이려고 해도 결국에는 윤석열이 해야 되는 말들이 있어. 근데 이놈의 가만히 전략이 사람 밥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악순환이라고 하는데 입만 열면 사고를 치니 이게 입을 닫히고 보니까 메시지가 안 나와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 바뀔 게 뭐지라고 하는 기대치가 사라지는 계좌를 안 악순환으로 까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계좌를 안 웃기는 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했던 최고의 망언이 그거예요. 아니 계좌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 부정한 매매한 흔적이 있습니까? 이거거든. 그 다음 장을 까란 말이야. 그 다음 장. 저쪽에서는 지금 2012년도 박근혜가 썼던 전략을 씁니다. 신비주의까지는 되지 않아도 말을 아끼고 손을 흔들고 풍채 좋은 걸로 웃어가면서 사진 찍히면 이길 수 있다. 대제는요? 이런 거. 말이 필요 없어요. 대제는요? 네. 아우 정말 확 올라온다 진짜. 그 박근혜 전략의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요. 언젠가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때 네. 되게 되면 이제까지 못했던 걸 다 한꺼번에 말해야 됩니다. 바쁜 벌꿀은 뭐라 그랬죠? 예.
아, 바쁜 벌꿀은 슬퍼하지 않는다 그랬지. 아, 슬퍼할 시간이 슬퍼할 없다 시간이 어. 없습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쁜 됐건 지금 벌꿀이. 와서 수습을 잠깐이라도 하려면 조금씩 먼저 말을 해놔야 되는데 네. 윤석열은 여기서 자기가 해본 적 박근혜는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애드립도 잘 안 나오는데 이 양반은 뭐 내가 해봐서 아는데 소리를 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전략이 몸에 맞자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도록 터질 거예요.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우주의 기운이 네. 한 대로 뭐 천공님 예, 이렇게 되는 누가 상황. 여기 문 열어놨어? 503 문 닫어. 지금 503이 지금 왜 새날에 지르라고 지르세요? 문 열어놨어. 문 닫어. 나 지금 빙을 대고 있어. 와, 아니 촉이 옵니다. 촉이. 저 그 유명한 그 짤 있잖아. 박근혜가 이 고춧가루 보고 이걸 고추로 만든 가루 아주 귀한 거래요. 참 귀한 거군요. 예. 진짜. 윤석열이 이건 참 귀하네요. 윤석열이 요소는 희귀광물이라고. 요소는 그러니까 히토류가 이게 문제인데 히토류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귀해지는 거라서 요소수 문제가 돌려가면서 해야지.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무튼 윤석열 재밌어지는 게 말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이런 후보가 있었어 지금까지? 없었어. 진짜 역대급입니다. 박근혜보다 더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타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사법시험 패스한 사람이라는 게 더 놀라워요. 구수만해. 내가 그래서 음모론 제기했잖아. 어. 컨닝했다. 제가 봐도 그런. 근데 네, 공부를 안 해도 구수하면 그 사이에 뭐가 돼도 되지 않겠어? 예.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들어있어요. 자, 국민들이 선택할 때가 되면 분명히 이 무식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거다. 아무리 내가 보수라고 해도 차만 나는 못 찍겠다.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맞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이미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 다음 이야기는 일단 그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형세라고 해갖고 지도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꼭 보셔야 돼. 구글 트렌드의 그 이거. 저거 현재 이재명 후보 상황인데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맞아요. 그 지도예요. 요거를 패러디한 건데. 이 명랑해전이었나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이순신이 직접 탄 대장선 한 척으로 다 때려잡다 이거 하는 여기 이제 여기를 지키고 있는 거야 지금 대장선이.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여기를 지키고 있고 기레기, 국짐, 토착외구가 다 지금 외놈들이네. 좋은 공세를 하고 진짜 다 있는데 외놈들이에요. 민주당은 저 뒤에서 지금 바라만 보고 있는 어떡해. 바로 그런 형국이고요. 그 바람을 보면서 진을 치고 도대체 살아나냐 살아나지 않냐 이걸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기겠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죠. 기국토 여기 뒤에 일본이 지금 계속 쳐들어오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어제까지는 그런 상황이었어. 어제까지는. 어제까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지금 현재 어제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종의 언더독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맞아요. 돕자. 막 혼자 뛰는 것 같으니까 돕자 막 하면서 이제 자발적으로 진짜 내가 언론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제가 이제 내가 언론사다라고 하는 부분 쪽에서 유튜버들을 갖다 묶으려고 좀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두 말을 안 해요. 민주진보 유튜버들이라서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다 그래 다. 진짜 이건 뭐라도 해야 된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자발적으로 갖다 붙어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댓글의 분위기를 보면 알거든요. 심지어 네이버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네이버는 진짜 가서 댓글들을 갖다 보다 보면은 댓글들의 그 악플에 질리다가 그냥 넋이 나가버릴 정도로 악플들만 달려있는 그런 공간에 선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순수 공감 순으로 1등을 하는데 선풀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 그거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눈물 날 뻔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저는 선대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저 같은 사람 열심히 해도 약간 힘에 많이 부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러면서 너무 죄송하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그 선대위 그 회의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많이 우리의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를 했고 네. 많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그래도 더 당 지켜봐 주세요. 게시판에 가면은 악플 천지더라. 거기만 정말 무슨 뭐 저 소도도 아니고 범죄자들이 모여서 단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아니 그거 가만 놔둡니까 다 해당 행위자인데.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제발 일정만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오늘 새날 정보에 올리는 식으로 도대체 이재명 후보가 어디로 간대요 일정 찾을 때 시민들이 만드는 거 말고는 그래프들이 거의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일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바깥에 알리는 걸 알려야 다른 걸 찾아가고 그 뒤에 그 일정 담당 팀에서 예컨대 오늘 그 목요일 낮 같은 경우는 주식 전문가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앞자락이 좀 화려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뭐 주식에 관련돼서 뭐 했던 것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면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라고 나올 때 하는 게 없으니까 성수형이 하시는 그런 그 모임 끌고 가는 거예요. 저도 껴있긴 하지만 지원을 좀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건지 이제 좀 같이 뭉쳐서 해야죠. 제가 요즘에 만들어지는 모임이 일주일 사이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7개가 와. 나 초대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저께는 바쁘 죽겠는데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줌 회의를 했네. 어제 퇴근을 1시간 늦게 했어, 그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재명이다 해갖고 돕자는 운동이 예. 그건 이제 언더독 효과라 그래요. 이 지고 있는 후보가 선이야, 선. 그러니까 이 선을 끌어올리려고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막 돕자고 하는 그 분위기가 막 올라오는데 마침 그 시작점에 여론조사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명량이란 영화에서 그 이정현 씨가 치마를 벗어서 흔드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일단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는 어디 가도 그냥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거나 꿈을 팔거나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으로 뭘 하겠다. 이 배경에 결정된 건 뭘 하겠다. 그럼 상대방 후보에게도 그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 이 땅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목표를 대충 좀 넉넉하게 세워놔서 이게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애매했다면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은 그 말씀하신 선이 그냥 적당히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걸 낫게 해주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소확행이라고 작지만 정말 필요한 것들. 오늘 많은 분들 접하셨을 텐데 도심의 주택난 심한데 그 뒤에 낡은 주택들 헐고 차 댈 수 있게 만드는 사업들이 꽤 많이 됐고 지금까지 늘어났던 면적만 봐도 아 그래서 골목의 주차 문제가 해결되고 소방이나 이런 위험이 있을 때 접근성이 좋아졌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를 시민들이 공감해요. 예. 그게 자발적으로 퍼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온 일을 소개하는 거니까. 제가 오늘 지지자분들 덕분에 또 감동, 1시간 전에 바로 감동을 받았던 일이 뭐였냐면 우선은 연합에서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후보가 철회했다. 철회한다. 이렇게 얘기가 뉴시스하고 나온 양쪽에서 거예요. 똑같이 예, 썼더라고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얘네 근데 편집이 같이 하나 봐.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철회가 아니고 지금 서로 전 국민이냐 일부 지원이냐 이렇게 지체되잖아. 시간이 지체되면은 우리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이 너무나 현실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럼 우선 이분들 먼저 지원을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제 나중에 우리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 이건 전략적인 네. 포석으로도 굉장히 좋은 게 저쪽이 그런 거였는데 그 50조 뭐 얘기해가면서 맞아요. 윤석열 쪽에서 니들이 쇼하려고 50조란 금액을 던진 건지 정말 고통되면 지금이라도 같이 해볼래? 그렇죠. 라고 맞아요. 할 수 있는 걸 던졌는데 이거 대답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답 못하는 게 아니라 튀더라고. 대가리가 없어. 답해줄 도망가고 있어.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제 그런 가짜 뉴스가 나왔을 때 저희는 이제 가짜 뉴스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언론사에 전화해서 이거를 제목을 바꾸든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려고만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것이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장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그게 그러셔가지고 지금 저쪽 너무 팀에 감사했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송영길이 SBS 문자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1시간도 안 돼서 정정보도를 다시 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TV 방송사에서 듣는데 지금 왜 그게 없는 지금 누가 문차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 네이버에 문차고 들어갈 수 있는 전직 네이버 간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냐고요. 아니 어디 남겨가셨다고? 언론사까지는 아직은 저게 계획된 거를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우선 김건희 씨 검찰 수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주당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검찰 앞에 가서 이거를 구속 수사해라. 예. 이거 시위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자, 막 방송 상태가 엉망개판인데. 정말 엉망입니다. 아, 지금. 그래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유튜브로 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엑스플릿도 있고. 근데 현재 오류가 나고 있는 프로그램 쓰는 채널들 중에 OBS. OBS 쓰는 채널들은 대부분 다 지금 이렇게 끊기고 있는 상태라. 아이고. 그러니까 어제 저녁부터 제가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새벽 1시에 버퍼가 생기길래 유튜브 쪽에 접근을 해서 물어봤어요. 네. 거기서 뭔가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iOS 앱들도 좀 문제가 생겼고 안드로이드도 생기면서 OBS하고 저는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데 걔도 버퍼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PC 버전들을 많이 미국 내 쓰는 엑스프리트 유료 버전들을 고쳐놨고 OBS는 오늘 저녁과 토요일 오전까지도 계속 버벅일 거라고 하니까 일단 지금 고통스러워서 좀 보시고 나중에 깨끗한 버전 올라오면 또 그것도 봐주세요. 큰일 났다 그럼 내일 잠깐만, 우리 그래서 방송 어떡하냐? 여기를요,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지금 우리가 이제 잘라서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네, 짤. 요거를 바로 풀게요. 보시다가 뭐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것 그러니까. 같아서 예.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저도 어제 한 3시간 방송하려다가 2시간밖에 못하고 그래서 끝냈어요. 버퍼링이 심해져서. 그러니까 세 화면이 안 조각으로 나오니까. 나눠서 아마 맞죠, 보람 PD? 네, 어떻게든. 세 조각으로 나눠서 바로 풀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거예요. 다른 유튜브는 안 그런 게 방송들마다 프로그램을 달리 쓰는데 프로그램 업데이트나 이런 과정에 일종의 불균형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스트리밍 소프트웨어에서 네. 할당된 제한이 OBS가 가장 적어서 그럴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목요일 날 이재명 후보가 이제 거촉 돔 야구장에 갔어요. 근데, 근데 김혜경 사모가 같이 가셨더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네.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윤석열과 너무 달랐던 현장 반응. 아유, 연호가 자연스럽게 일어나. 조직된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또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네. 정말 귀찮을 정도로 두 분을 괴롭히더라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입고 있는 옷이 있죠. 예. 이게 KT 유니폼이에요. 그럼요. 윤석열 비겁하게 자기는 두산 팬이라면서 네. 국대 옷을 입고 KT KT 응원석에 응원을 하고 있어. 앉았지. 나쁜 놈. 왜냐하면 근데 KT의 홈구장이 수원이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까지 경기도 지사였으니까 나는 KT 팬이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경기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유일한 팀이 KT였으니까. 그렇죠. 이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네. 두산 팬들이 이재명 너 KT 팬이었어? 안 찍을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 그럼요. 당연하죠. 윤석열 존나 겁쟁인 거고. 윤석열은 뭐 저러고 아니 지금 점퍼에 그 지퍼라도 좀 올리고 다니라고 좀 제발. 아니,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한때 배가 나와서 그래야 알지만 저게 안 잠겨. 아. 맞는 아무리 사이즈가 안 아니야. 잠겨도 겸손한 김성수는 저거 다 잠그고 다닙니다. 아니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 나온 걸 장애라고는 하지 않는데 예. 저건 이 사람은 장애야.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옷님대 장애가 있네요. 그리고 저 방금 전에 그 김혜경 여사 그 클로즈업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안화걸절이라고 하는 새끼들 다 나와. 쉐리들 그냥 다 광대뼈가 니들은 한 안화걸절 만들어줄게. 이 자세히 쉐리들아. 보면요, 김혜경 여사 이쪽 우리 이 오른쪽에 보이는 눈 밑에 표시 안 나게 붙인 게 있어요. 저거. 네. 저기 눈이 찢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가 찢어진 건데 뭐 안화걸절 폭행을 당했네. 안화걸절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놈들 중에 오늘 몇 놈이 더 지금 오늘 고발당했거든요. 네. 아, 근데 저 사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아. 근데 그 윤석열 후보의 패밀리가 없어요. 지금 혼자 가서 앉아 그냥 혼자 있거든요. 군육소의 고독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 주변에서 저 영상을 보시면은 네. 주변에서 사진 찍자고 이렇게 덤비는 그런 사람도 달려드는 없어요. 그 지지자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저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가서 저 무슨 술 마신 꼰대 아저씨 같지? 저런 분들을 갖다가 저게. 주변에 축구장이나 야구장 가서 건드리면은 큰일 납니다. 나중에 소주병 던져요. 그러니까. 저거는 분동장 안으로. 진짜 야구장 처음 왔다 인증하고 주변에 야구 당연하지.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옷을 맞아. 입고 가는 것도 문제인데다가 당연하지. 모자 쓰고 막 어떤 팀에 섞여 있을 때 그 안에서 진짜 초짜들도 저렇게 안 하는데 모자는 또 코리아 시리즈 모자가 뭐냐? 어떤 놈이 저 코디를 했는지 진짜 어이가 아니 없어서. 뭐또 진짜 아니 엠팍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한다면서 지지하는 엠팍 사람들은 조언 하나도 안 해줘? 조언을 아유. 했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마 그 사람이 자기 혼자 입고 왔을 거야.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진짜 팬이라고 하게 돼서 저렇게 옷을 입을 때 차라리 평소 하던 대로 정장 입고 가게 되면 오히려 그 처음 왔어요 잘 몰라요 하는 걸로 가깝게 느끼는 사람이 있겠지만 잘 보이는 선수처럼 쇼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부작용이에요.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 어디 가서 모셨고도 그 분야에서 20년 한 사람처럼 보이거든. 저는 자연스럽게 잘 적응이 되는데 저 코디가 개사과 김건희 씨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이게 왜냐면 정말 눈에 띄는 걸로만 골라 입혔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패션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눈에 띄는 것만 신경을 쓰니까 그게 완전히 총천연색 뭐 카멜레온이 되는 거지. 아니, 자기간에 통일감이 없잖아. 자기간에 그 레이어드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레이어드 시킨 거야. 아니 파란색 국대 점퍼를 입히고 그리고 코리안 시리즈라고 써 있는 그 누가 봐도 코리안 시리즈 모자는 튀지. 저기 좀 보세요. 아 진짜
부끄러워. 저게 무슨 KBO 관계자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심판이야? 코리안 시리즈 모자를 내가 쓰라고.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해도 참 지지하기는 부끄럽다. 그러니까 야구 팬이 아닌 건 확실하다 얘기하는데 저게 견제가 들어왔었습니다. 저게 너무 추했던 상황인 걸 아니까 오늘 오전에 나왔던 거는 VIP석에 가서 따로 본대더라 라고 하는 루머가 떠갖고 그것도 해명하니까 그것도 저 북유계 애들이 그 그러니까 루리앱 애들이 이것들이 말만 꺼내면 죄다 어떻게든 왜곡하고 바꾸려고 하고 있고 사실 아닌 걸 퍼뜨리려고 하니까 이제 가짜뉴스 대응팀이 기민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솔직히 한 시간 내에 말해서 대응해야지. 코리안 시리즈를 갖다 보러 가는 거라면 있잖아요. 정말 아는 사람은 1차전과 7차전은 죽어도 안 갑니다. 정치인들이. 1차전이 뜨거울 제일 때. 뜨겁고. 그렇죠? 제일 매진이 많이 되는 그런 차전이죠. 그다음 7차전은 그거는 거기에 비집고 들어갔다 그러면 욕먹어. 7차까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그러면 당연하지. 당연하지. 7차전은 그냥 진짜 싸움 나기 직전인데 거기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가느냐. 3차전이나 4차전에 가는 거야. 예의 있게. 이재명 지사 보세요. 4차전에 가는 거. 성수랑 저랑 그나마 통하는 건 LG 트윈스 팬이라는 겁니다. 내가 형이 LG 트윈스 팬이라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계속 LG 트윈스를 좋아해야 저는 된다. 옷 때문에 저는 대전이라 한화입니다. 어머 보살. 야. 어머 마하바냐. 세상에. 아직도 남아있는 팬이 있구나. 아 진짜. 놀랍다. 이 LG와 하나는 정말 동병상련을. 남 얘기 아니잖아. 이경 씨 같은 사람은 진짜 배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진국이에요. 하나 팬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프로 구단주를 해본 사람이야. 네. 성남 FC.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엄청 중만에 있고요. 심지어 성남 FC는 주빌리 은행 같은 거 예, 맞아요. 그런 거를 광고 홍보로 썼어요. 그렇죠. 나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중에 가장 놀라웠던 게 성남에서는 대부업 사라지는 뭐 이런 거 예,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심지어 문재인 정부까지도 그 대출 이자 한도 있잖아요. 그거 네. 줄이는 운동 했던 거 예. 생각하면은 정말 개념이 엄청 충만한 어떤 경우 있잖아요. 그 대부업 관련한 명함으로 홍보지 뿌리는 거. 네. 이것도 신고하기 하면은 그 업체들 철퇴를 내렸다고 하잖아요. 성남 맞아요. 때. 그러니까 야. 경기도에서만 없는 게 그런 거죠. 강남에 술 먹고 가거나 혹은 유흥가 가게 되면 바닥에 급전서부터 별의별 찌라시들 다 많은데 맞아요. 막 부러져 있죠. 그게 아주 흉한데 그거 다 잡아다가 신고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다른 지역은 몰라요. 경기도엔 그게 없으니까. 그게 훨씬 더 많았던 때니까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해봤기 때문에 어디 하나 갈 때 옷 입고 가는 것과 같이 동호회에서 갖고 사람들끼리 반가워하는 모습 보면서 오늘은 완전한 승인데 MLB에서 뭐라고 얘기할지가 궁금해. 맞아요. 걔들이 눈이 있으면 지들도 알 거 아니야. 엠팍 가서 한번 봐봐. 야, 예. 엠팍 애들아, 한번 봐봐. 누가 예의가 있나? 야구장을 누가 가봤나? 에라이, 진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엉덩이에 글러브 깔고 다닐 정도로 야구광이셨다던데, 야, 야구 보는 폼이 그건- 룸살롱에서 술 따르기 직전이랑 똑같아. 저기 난 보면서 쪽벌하고, 아유, 어떡해.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 얼마 전에 최근에 야구복을 입어봤습니다. 윤석열이 충암고 후배들하고 같이 예. 할 때 폼 잡고 했던 것 때문에 야구장 간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댓글에서 가지마한테 제발 충암고 옷은 입고 가지 마라. 근데 그 옷이 입었어. 목요 용매기지 마라. 그 소리 올라오는 거 보면서 야 그 충암고 가가지고 후배들한테 하는 말이 야, 열심히 야구해가지고 대학 가야지. 아 진짜 열심히 야구해서 대학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능 보는 사람한테 나도 구수했어 구수. 이게 저주지 이게. 야구부의 최대의 꿈은 프로구단 가는 거고요. 모르는 거야 그거를 대학 가라 그러면 진짜 아유 이렇게 재밌는 방송이 유튜브 버퍼 때문에 씨발 다시 들어드릴게. 나 우리끼리 너무 재밌는데. 아 진짜 정렬이 형은 개콘 진짜 이거 완전 코미디거든요. 진짜. 야, 이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한테 대학교 잘 가라니. 야 후배들아, 야 니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 대학 가야지. 아 정말 아유 네 진짜 어처구니 없네 진짜. 수능 보는 애들한테. 나도 구수했어 구수. 괜찮아 뭐 떨어지는 거. 구수하면 돼. 떨어지는 떨자를 피해가기 위해서 쌍디그 또 보면은 피해가는 애들한테 뭐 한번 떨어져도 돼. 나 구수했잖아 구수.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구수하다 진짜. 인간 참 구수하다. 자, 어찌됐건 이야기 요점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개인기로만 돌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아직도 여론, 그러니까 언론 상황은 안 좋잖아요.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포기가 아닌데 당장 내가 그거를 고집하지 않을 테니까 급한 것부터 하자가 어떻게 포기가 됩니까? 그렇죠. 그런 거. 근데 그런 이런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이제 다른 일각에서가 아니라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정신 차리고 있는 것 같아. 네. 하다못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론도 지금 막 빠르게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어떤 페이스 찾는데 제가 봤을 때 길게 가봐야 한 일주일 안에 근데 정상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응.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하면 정말 이후에 국회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은 이제 야당으로 일정한 의석수를 갖고 있는 그 대가 두 군데가 있으니까 그 국민의 그 당까지 합하면 세 군데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캐스팅 보드를 갖다 누구한테 쥐어줄 수가 있거든요. 아유,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120, 150 할 때 얘기고 그래요? 지금 170이 넘어가니까 중요한 건 이런 150, 거예요. 12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딱 보면 이렇게 보면 되는 게 그 3명의 의원과 그쪽 당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자기 잘 알고 있는 다른 식구가 검열하러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는 데는 이보다 좋을 데가 없어요. 그래요? 딱 들어와서 눈치 볼 거거든. 왜냐하면 저쪽은 뭐 초선이 됐건 뭐가 됐건 다 붙어 있고 이제 함께 해야죠라고 얘기하는 순간 민주당에 돼 있고 무엇보다 언론이 지금 되게 걱정하고 있어요. 예. 합친되니까 오늘은 보다 별의별 희한한 시나리오들이 다 나와요. 예. 그래가면서 어떻게든 이재명이 불안감을 쫓게 해서 강제로 뭐 합당을 시키네. 이건 합방 같은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불안감이 넘쳐납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변화예요. 예. 한 사람의 후보가 열심히 뛰는 걸로 당도 움직이게 만들 수 있고 수건 사업도 풀려나가게 된다는 거 선거 앞두고 정리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하면서 예. 뭉쳐가면 좋죠.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버퍼 때문에 한 방송을 한 10분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예. 왜냐하면 그 실제로 듣는 사람들은 우리는 재밌게 할 수 있지 모르겠는데 버퍼 때문에 신경 쓰이면 메시지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요. 빨리 끝내놓고 예. 다시 여러분들 뭐 나누어서라도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그래도 그 얘기는 해야죠. 예, 해봐요. 우리가 언론이다. 해봐.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합니다. 예. 여러분 함께 지켜야죠. 예. 우리가 4기 민주정부를 탄생시키지 못하고 저 서울대 나온 저 그 구수한테 넘겨주게 된다. 그랬을 때 9.19 합의 파기하고 사드 배치하고 이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꼭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시간을 내서 댓글 하나 더 써주시고 악플 하나 더 신고해 주시고 그러면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진짜 10%만 움직이면 나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선대위도 더 치열하게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들도 지금 뭐 다시 뭐 마음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선대위에 올라가 있는 의원들조차도 이제는 선대위에서 직책 다 내려놓고 예. 지금 지역으로 가서 이 예. 메시지를 전하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가야 됩니다. 가서 만나고 자꾸 이제 달라질 거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제가 지금 몇 번째 대선을 보고 있는데 보통 선거 한 달 전에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할 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은 110일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그럼요. 빠르게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건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오늘 그 포탈에 12월이면 지지율 뒤집힐 수 있다. 하고 유명한 여론조사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죠. 예. 12월 말이면 돼요. 그럼. 12월까지 기다리고 그럼, 있어요. 그럼. 벌써 뒤집어지기 직전. 그딴 거 가지고. 아니, 네. 나랑요. 내가 이재명이면 윤석열은 지금 초등학교도 못 들어갔어요. 수준이 그렇다고. 그리고 맞아. 우리가 윤석열 이해해야 돼. 얼마나 자, 여러분. 불안하겠어. 버퍼 가운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윤석열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를 방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 방송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예. 정순으로도 네.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